자, 이번 시간에는 충전 장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는 자동차의 모든 전기를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주 목적은 자동차를 시동 걸기 위함이죠. 시동만 딱 걸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배터리는 빠져나간 전류를 충전해 놨다가 다른 부위에 부족할 때 공급하는 장치고, 다음 시동 걸 때 써먹기 위해서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부족할 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배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동을 걸고 나면은 엔진 동력에 의해서 전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발전기죠. 그 발전기가 바로 충전장치의 주 요소다 이거예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먼저 법칙이 있어요. 렌치의 법칙이라는 건데, 렌치의 법칙이란 유도 기전력은 코일 내의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면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원리는 법칙에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습니다. 이 오른손 법칙, 우리가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회전자가 돌았잖아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게 바로 발전기예요. 그래서 오른손 엄지, 인지, 중지를 서로 직각이 되게 펴고, 인지를 자력선의 방향, 엄지를 도체 운동 방향 일치시키면 중지에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표시된다. 따라서 서로 DC 전동기가 곧 DC 발전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전기자를 회전시켜서 발생되는 전기, 그 또한 모든 게 다 교류예요. 그러나 그 DC 발전기의 단점이 뭐야? 정류자와 브러쉬가 단점이었어요. 자동차는 지금 DC를 쓰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발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발전기가 DC 발전기일까? 아닙니다. 발전기 자체는 AC 발전기를 써요, 자동차가. 왜? 정류자가 없기 때문이야. 이제 그쪽 서서히 이제 알게 될 텐데, 자동차 배터리가 DC니까 당연히 발전기가 DC 발전기이지 않겠냐? 이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DC 발전기를 쓴다면 기동전동기와 똑같은 모양의 발전기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전기자 코일에서 나오는 전기 교류는 정류자와 브러쉬를 통해서 정류가 돼가지고 DC가 나오는 건데, 그게 DC 발전기인데, 자동차는 고속용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고속으로 돌 때에 DC 발전기가 고속으로 돌게 되면, 아까 우리 언더컷 배웠죠, 정류자. 그 언더컷에 브러쉬 마모가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빨리 마모가 되겠죠. 그러면 발전되어서 나오는 전기를 정류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고속용 기관에서는 DC 발전기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C 발전기를 쓰는데, 그럼 교류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또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류 발전기의 특성은 뭐냐? 정류자가 없다는 거죠. 정류자가 없고 슬림링이라고 해서 아주 매끄러운 링에다가 브러쉬를 대줘갖고, 언더컷이 없으니까 브러쉬 마모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로터 코일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반 지르면서 전자석만 만들어주면 돼. 그리고 그 로터 코일을 엔진 동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석이 양쪽에 있는 코일이 있는데, 이 전자석이 NS가 막 돌다 보니까 이 바깥에 있는 코일, 스테이트 코일에서 전기 교류가 나오는 거야. 그 나온 교류를 어떻게, 정류자가 없으니까 뭘 써요? 우리가 정류기에서 앞에 전자제품, 전자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우신 거 있죠. 다이오드 있잖아요,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가 곧 정류기잖아요. 다이오드를 거치게 만들므로 인해서 플러스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도 빼고.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가 반드시 교류용 AC 발전기 내에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렌치의 법칙 알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다시피 정류기가 없을 때, 다이오드가 없을 때, 이 스테이트 코일이라고 하는 이 코일에서 자석을 돌릴 때 발생하는 전기를 보게 되면, 우리 교류가 선 하나에서 나오는 파장이 이렇죠. 이렇게 쭉 나와. 이것이 약간의 텀을 두고 연속적으로 나니까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가 나오는 거야. 쭉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 전기를 그대로 못 쓰니까 여기다가 정유기를 딱 걸어봐. 다이오드를 딱 걸어서 플러스 다이오드 3개, 마이너스 다이오드 3개. 그러니까 교류가 나오는 이 스테이트 코일 하나에다가 양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걸으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딱 분리가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요것들이 연속선이니까 쭉 나와.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우셨죠.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생긴 이런 그림을 딱 주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다이오드 정상이라고 배우셨죠. 그죠? 조금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자, 여기서 정유기를 쓴 것과 정유기를 쓰지 않았을 때의 교류가 나오는 파형들이 틀리는 걸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전기에는 교리 발전기를 쓰는데 플러스 다이오드 3개, 마이너스 다이오드 3개 이렇게 6개의 다이오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3개가 또 들어가요. 그 3개가 또 들어가는 건 뭐냐면 배터리에서 전기를 로또 코일에서 공급을 했는데 이미 발전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3개를 더 넣어서 여자 다이오드라고 그래서 그 다이오드를 거친 직류를 여기다 다시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발생되는 전압이 높아지는 것도 자체 전기로서 제어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석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 N극과 S극이 있어. 지금 이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수많은 자력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쫙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전선 하나를 가지고 이걸 자르는 거야. 이 자르는 게 로터 코일이에요. 쫙 자를 때 자석이 세면 셀수록에 자르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에 발생되는 전압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자석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는 12V라고 해놨는데 이 로터 코일을 끄는 속도가 엔진이 고속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빨라지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전압이 굉장히 클 거 아니야. 그럼 이 큰 전압이 자동차는 12V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13.8에서 14.2V 정도가 발전기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전기가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는데 고속으로 가면 뭔가 전압을 제어하지 않으면 높은 전압이 12V에 계속 공급이 되면 배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높은 전압이라서. 그 다음에 자동차의 모든 전장 부품들도 높은 전압으로 인해서 소선이 올 거라고. 그럼 뭔가 제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속도는 빠르지만 자석을 약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 자석을. 그러니까 발전기가 윙하고 돌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발생된 전압을 가지고 자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자화를. 그런데 높은 전압이 자석인 이 로터 코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자석이 점점 세질 거 아니야.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석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에 자르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에 발생되는 전압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도는 거야. 이게 세지고 빨라지고 하면 높은 전압이 나오니까 이걸 제어를 뭘로 하면 돼? 자석에 공급되는 전압을 다운시켜버려. 그러면 자석이 약해지니까 자르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발생되는 전압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뭘로 하느냐? 바로 여자 코일, 여자 전류. 그래서 여자 전류를 들어간다는 것은 여자 다이오드에서 발생되는 전압에서 거기서 로터 코일의 전압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회전이 빨라도 전압이 낮아서 자석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전압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AC 발전기를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AC 발전기, 우리 자동차 발전기의 필요성을 보여주면 전력을 공급하는 일련의 모든 장치다. 방전된 축전지를 신속하게 충전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각 전장품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발전기와 발전기 조종기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기 조종기라는 것이 바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압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AC 발전기는 전압 조종기만 필요합니다. 발전기의 기전력, 자극의 수가 많아지면 여자되는 시간이 짧아져서 기전력이 커진다. 로터의 회전이 빠르면 기전이 커진다. 조금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로터 코일을 통해서 흐르는 여자 전류가 크게 되면 기전력은 커진다. 이해하시죠? 코일의 권수가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기전력도 커집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설명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처음부터 이것 쭉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종류에는 자여자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 이 여자라는 것이 자석을 만들어주는 것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석을 만들어주는 자여자 발전기,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타여자 발전기, 플레밍의 오른손 옵션을 위해서 직류 발전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여자 발전기입니다. 직류 발전기. 교리 발전기는 바로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외부에 있는 전기를 가지고 자석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쓰이지는 발전기는 타여자 발전기다. 자, 그 다음에 DC 발전기 잠깐만 볼게요. 이 DC 발전기는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지만은 기동전동기하고 똑같이 전기자와 정류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자, 아마추어 나오죠? 그 다음에 정류자 있죠? 그 다음에 계절 철심 있죠? 똑같습니다. 전동기하고.
자기 내에서 회전해서 교리 전류를 발생합니다. 이 교류가 나온 것을 바로 이 정류자가 브러쉬를 통해서 직류 전류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고속으로 돌게 되면 이 정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직류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고속으로 돌리면. 그래서 자동차에는 못 쓰는 겁니다. 계자 철심은 계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강력한 전자석이 돼서 자기를 형성하고,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자 코일, 전류가 흐르는 계자 철심을 좌화한다. 여기다가 넣어서 계자 철심이 자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는 게 계자 코일이에요. 계자 코일과 전기자 코일은 병렬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이게 바로 DC 발전기인데 자동차에는 못 씁니다. 발전기 조정기가 있습니다. 이 DC 발전기에서 이 DC는 컷아웃 릴레이가 필요합니다. 전압 조정기도 필요하고 전류 조정기도 필요해. DC 발전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귤레이터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컷아웃 릴레이 뭐냐면 발생 전압이 낮을 때 배터리에서 발전기로 전류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컷아웃 릴레이고, 전압은 계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해서 발생 전압을 일정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전류 제한기는 발전기의 발생 전류를 제한해서 발전기의 소선을 방지한다. 그러나 이것은 DC 발전기에서만 필요한 거고, AC 발전기는 뭐만 필요해? 여기죠. 전압 조정기. 계자 코일은 전류를 제어해서 발생 전압을 일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자동차에 쓰여지는 AC 발전기는 전압 조정기만 필요합니다. DC 발전기는 여기 세 가지가 다 필요하고요. 자, 보시다시피 자, N극에서 S극 있고 코일 하나가 들어갈 때 이 자력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계자 코일 있고 작동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되는 거. 직류 발전기는 이와 같이 정류자가 브러쉬가 있어요. 이 직류 브러쉬에서 돌면서 여기서 직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 나올 때마다 전류가 쭉 나오죠. 이것이 코일 하나에서 나오는 거지만 코일이 여러 개 있으니까 쭉 돌려보면 이게 쭉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자, 이 다음에 우리 자동차에 쓰는 교리 발전기를 한번 보자고요. 교리 발전기 특징은 삼상 발전기로서 저속에서 충전 성능이 우수하다. 삼상이라는 게 코일 3개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야. 충전이 아주 우수하고 정류자가 없어요. 정류는 뭐가 해? 다이오드가 하죠. 그래서 때문에 정류자가 없기 때문에 브러쉬 수명이 길다. 슬립링에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 마모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오래 사용하면 또 있어요. 정류자를 두지 않아서 풀리비를 크게 할 수 있다. 허용 회전 속도 한계가 아주 높은 거죠. 정류자가 없기 때문에 풀리비를 크게 하면 크랭크축은 조금 돌아도 발전기가 많이 돌리게 되면 그만큼 발전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리콘 다이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류 특성이 아주 우수하다. 정류 기능이 아주 잘 된다는 얘기야. 발전기 조정기는 전압 조정기만 필요하다.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볍고 소형이면서 출력이 커요. 그러니까 발전기들 요만하잖아요. 그죠? 요만해. 근데 만약에 DC 발전기 쓴다면 이만해야 돼요. 그런 거. 다른 전원으로부터 전류 공급을 받아서 발전을 시작하는 타여자 발전식이다. 자, 키를 넣었을 때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가지고 일단 자석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여자 발전기야. 그 다음에 일단 발전이 되고 나면 자기가 만든 걸 다시 자석을 또 만들어. 그때 전압만 가지고 조절을 해요. 그래서 전압 조정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구비 조건을 보게 되면 일단 작아야 돼. 기관 안에 부착돼야 되고 기관 옆에 부착돼야 되고 엔진룸도 뭐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소형 경량이면서 출력이 커야 된다. 발전기가. 속도 범위가 넓고 저속에서도 고속까지 저속에서도 충전이 가능할 것. 출력 전압은 일정하고 다른 전기료에 영향이 없을 것. 불꽃 발생에 의한 전파 방해가 없어야 되고 출력 전압에 맥동이 없을 것. 끊기는 게 없이 연속적으로 쭉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고 점검 정비가 아주 쉬워야 된다. 발전기 또한 고장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동전동기는 브러쉬 마모가 많기 때문에 브러쉬만 교환하고 정류자의 언더컷만 다시 브러쉬로 파가지고 브러쉬 깔 떨어져서 살려주면 거의 다 살아나요. 근데 발전기는 그나마 브러쉬도 마모가 안 돼. 전기만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링으로 생겼어요. 이게 계자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자석을 만들어준 철심이 있고 이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고 이 축에 전기 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링이 하나가 있어요. 동그래 링에 여기 브러쉬가 이렇게 닿잖아. 밋밋하니까 마모가 거의 안 되죠. 마모가 안 되는데 전기가 들어가는 플러스가 있고 자석을 만들어준 나오는 있는데 여기 철심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하나는 N극이 되고 하나는 S극이 된다고. 이 N극 S극이 이 면만 봤으면 서로 이렇게 놓는 거야. 이쪽은 N극이고 S극인데 이거를 서로 이렇게 끼워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면에서 보면 돌아가면 NS잖아요. 이 NS가 계속 잘라주니까 바깥에 있는 코일에서 전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다가 전기만 공급하면 되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새 거는 슬림링이 크롬 도금이 돼 있어갖고 반질반질하게 아주 깨끗해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 어느 것 하나가 까맣게 변해버려. 까맣게 아예 그냥 도금하듯이 아주 백혀버린다고. 그게 바로 뭐가? 브러쉬가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닿다 보면 전기가 이동할 때 전자가 이동할 때 이 브러쉬 가루들을 알게 모르게 데리고 나가서 여기 슬림링이 아예 박혀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브러쉬를 완전히 로터 코일 딱 떼놔가지고 자, 두 개 중에 어느 게 플러스냐 이러면은 두 개 중에 하나 까맣게 이게 색깔이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플러스 브러쉬가 닿는 슬림링이고 하얀색이 바로 마이너스 브러쉬가 닿는 슬림링이에요. 그런 거 차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분리하다 보면 그렇게 알고 계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비가 아주 쉬워야 되는데 이 발전기는 브러쉬도 교환을 안 한다고 그랬죠. 브러쉬도 거의 교환을 안 해. 그럼 뭐가 망가지느냐?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이 정리시켜주는 우리 다이오드가 가장 약한 게 뭐야? 열이죠, 열. 그래서 발전기 앞에는 풀리 바로 이 발전기 하우징과 풀리 안쪽에 냉각 팬이 달려 있어. 그래서 축이 돌 때 이 팬이 돌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열을 식혀줘요. 뭐 때문에 그래? 다이오드가 고장나지 말라고, 소선되지 말라고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오드가 한 개 내지 두 개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또 한 개가 딱 나가면은 발생되는 전압이 낮아지죠. 그러면 전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충전 전류도 약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계속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역할이 바로 배터리죠.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이 낮으니까 모자른 만큼 어떻게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점점 소선이 되는 거야. 전압이 점점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계기판에서 어떻게 돼? 차지등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 바로 이거 배터리 나갔네. 그리고 무조건 배터리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발전기에 나오는 발전 전압도 보는 거야. 이거는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는 괜찮은데 발전기가 충전 전압이 낮아서 발전기에 자꾸 전류를 많이 소모하는 거다. 그러면 그 발전기는 영락 없이 거의 99.9%가 다이오드가 한 개 내지는 두 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만 교환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장에서 옛날 같으면 다이오드 다 교환했어. 그런데 요즘 또 안 그러잖아. 통째로 주고 통째로 교환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생품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다이오드도 보통 뭐 10원, 20원 안 믿기죠. 저쪽에 전자상가 같은 데 가가지고 다이오드 한번 사보세요. 얼마인가. 무지하게 쌉니다. 무지하게 싸요. 그런데 하나 살려면 그냥 얼마 줘요 이러지 말지 한 봉다리씩 막 판다고. 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다이오드가 굉장히 저렴하다. 나가는 거는 다이오드밖에 없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교리발전기의 구조를 이렇습니다. 이 모양 회로를 보게 되면 배터리가 있고 조종기에 전압 조종기가 있죠. 그래서 이 조종기가 전기를 로터 코일에다가 보내주는 브러쉬와 슬림링만 있고 자석을 만들어줘서 이걸 외부의 크랭크 축에 의해서 동력을 위해서 돌려주게 되면 얘가 로터 코일이 돌면은 이 로터가 돌면서 바깥쪽에 있는 스테이터 코일에서 전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 발생되는 전기가 정유리라고 하는 다이오드를 거쳐서 다시 배터리에 충전도 시키고 자동차에 전기도 쓰고 일부를 다시 로터 코일에다가 보내서 자석도 만들어주고 이건데 실제 모양은 이렇죠. 요게 이제 벨트가 걸리는 풀리고 그 다음에 여기 축에 베어링이 있으면서 여기에 슬림링이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스테이터 코일이 있고 로터 코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다이오드는 요 뒤쪽에 달려 있어요. 뒤쪽에 다이오드가 있어서 여기에서 정류를 한 다음에 여기 커넥터에다가 이제 커넥터를 꽂아 가지고 배터리도 가고 B단자가 있어. B단자 배터리도 가고 여러가지 L단자부터 시작해서 필요 연결선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기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터 코일, 전기가 발생되는 코일을 스테이터 코일이라고 합니다.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와 같죠. 그래서 AC 발전기에서는 전류가 발생되는 곳이 바로 스테이터 코일이다. 스테이터 코일에서 발생되는 전기는 삼상교류 전류다. 삼상교류 발전기의 Y결선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선간 전압이 루트 300이 높기 때문이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Y결선 나오죠? 그 다음에 스타 결선 나와.
스타 결선이 먼저 나오고 이제 삼각 결선 나오는데 이 스타 결선이라는 게 Y 결선인데 결선 방법이 뭐냐면 Y 결선, Y자식으로 코일 3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요게 Y 결선, 스타 결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삼각 결선은 뭐냐면 델타 결선. 이렇게 삼각형으로 코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요게 삼각 결선, 델타 결선. 그러나 자동차에 쓰여지는 발전기의 코일은 Y 결선을 쓴다. 그래서 Y 결선을 써서 이 안에서 이제 로터 코일이 도는데 쭉 오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오드를 여기다가 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겹치고 이쪽에 플러스가 나가는 거야. 이게 플러스 다이오드, 마이너스 다이오드. 이것들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뚝뚝 다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다이오드 연결해가지고 전부 다 연결해서 하나 빼주고 요 플러스 다이오드 연결해서 빼주고. 그러니까 플러스 다이오드 3개, 마이너스 다이오드 3개. 그래서 각 코일에서 나오는 교류를 다이오드를 거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분리해 주는 거. 요게 바로 스테이터 코일이고 정유기인 다이오드다. 그럼 여기만 쓰는 게 바로 6개죠. 자, 여기다가 3개를 더 넣어가지고 그 3개에서 나오는 전기는 다시 로터 코일에다 공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스타 결선까지 봤습니다. 각 그 Y 결선과 그 다음에 이 델타 결선, 삼각 결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별만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에서 쓰이고 있는 현재 AC 발전기는 Y 결선을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석을 만들어주는 것이 로터입니다. 기동전동기에서는 계좌 코일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자석을 만드는 곳이고, 교류 발전기에서는 브러쉬와 슬림링은 로터 코일을 자화시키는 역할,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만 해요. 슬림링, 미끄러지는 링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교류 발전기의 출력 변화 조정은 로터의 전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로터에 전기를 많이 집어넣어서 자석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에 스테이터 코일에서 나오는 전압이 높아질 것이고, 로터 코일의 전류를 작게 해줘서 자석이 약하면 스테이터 코일에서 나오는 전기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속도와 공급의 양에 따라서 적절하게 항상 충전 전류, 즉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이 13.8에서 14.2V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슬림링은 브러쉬와 접촉되어서 축전지에 여자 전류를 로터 코일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이 슬림링에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브러쉬입니다. 로터 코일에 축전지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스테이터 코일에서 나오는 교류를 이제 직류로 바꿔주는 게 정유기죠. 그게 바로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실리콘 다이오드라고 하고, 유기된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정유작용. 발전 전압이 낮을 때 축전지에서 발전기의 정류가, 다이오드의 특성이 뭡니까? 한쪽 방향으로밖에 전기를 못 흐르게 해주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발전기에서 전기가 너무 작게 나오거나 했을 때 배터리에 있는 전기가 오히려 B단자 쪽으로 오는 거가 가능할까? 안 되죠. 플러스 다이오드가 딱 있어갖고 이쪽으로는 가도 이쪽으로 못 오니까 배터리 전기가 스테이터 코일로는 절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게 다이오드의 역할이야. 그러나 하나 있죠. 우리 제너 다이오드 알죠? 제너 다이오드. 물론 제너 다이오드 있는 데서 큰일 나. 제너 다이오드는 일정한 한계 전압이 되면 역방향 전류도 흐르게 해주는 게 바로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홀더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받침인데, 이렇게 다이오드는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냉각팬이 있어요. 냉각팬에다가 다이오드를 3개씩 묶어 놓은 거야. 플러스 다이오드 3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냉각팬에다가 마이너스 다이오드 3개 묶어 놔서 리드를 서로 연결한 다음에 스테이터 코일에서 나오는 각각의 선들을 여기다 연결해 놓고, 하나는 접지, 하나는 B단자로 가죠. 그래서 플러스가 1이 나가고 마이너스는 밑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구조인데, 이 히트 싱크라고도 합니다. 히트 싱크, 열 받침대라고 하는데, 이런 열 받침대는 옛날 다이오드, 옛날에 이 플레임에다가 이런 판이 있고 다이오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접시 모양, 냄비처럼 생겨가지고 이런 다이오드를 썼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히트 싱크라고 합니다. 열을 흡수하는 싱크. 그러나 요즘 다이오드는 이런 다이오드를 안 쓰고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생겨서 표시만 있고 이렇게 생겼지. 조그매요. 요만해요. 까매가지고 요만해요. 한 1,000원어치 사면 한 50개 줄걸? 예. 1,000원어치 사면 50개 줘요. 좀 너무 심한가? 그 정도 무지하게 쌉니다. 그래서 요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 마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플러스 다이오드, 마이너스 다이오드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서 병렬로 연결해서 스테이터 코일하고 병렬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정유기가 그렇습니다. 홀드에
다이오드 3개, 마이너스 다이오드 3개 설치해서 3상교로 전파 정리를 한다. 발전기 조종기는 회전 속도 및 부하 변동의 크기 때문에 전압 조종기만 필요하다. 축전지 전류에서 여자되기 때문에 전류 조종기가 필요 없다. 반도체 정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컷아웃 릴레이가 필요 없다. 그러나 DC 발전기에서는 이와 같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전압 조종기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발전기 내부 구조를 한번 좀 분해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풀리고 이게 냉각팬 아까 있다고 그랬죠? 같이 돌아요. 자, 앞에 프레임이 하나 붙고 냉각팬이 하나 들어오고 풀리가 들어가고 너트를 딱 고정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게 로터 코일이야. 한쪽 NS, 그 다음에 스테이터 코일 안으로 들어가서 돌다 보면은 이 바깥에 있는 스테이터 코일에서 전기가 나오는다. 내부 구조를 보면 배터리에서 킥박스를 통해서 전기가 슬림링을 들어가죠. 그래서 자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전 경로도 있는데 이미 이렇게 공급을 하다가 여기서 전기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거꾸로 나오죠. 그래서 이 L단자가 보통 일이 들어가는데 이 전이차 때문에 충전 경로등에 불이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가 나오면 불이 꺼지고 여기서 전기가 안 나오면 배터리 전기가 가기 때문에 얘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경고등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동은 되고 있는데, 즉 엔진은 가동돼서 발전기가 돌고 있는데 충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전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행하다 충전 경고등이 딱 들어와. 그러면 이거 발전기 고장 났구나. 아니면 전이차가 너무 낮아서 여기까지 나가는구나. 그러면 뭔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L단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B단자에서 나오는 모든, 여기 보세요. 다이오드 6개 있죠? 플러스 다이오드 3개, 마이너스 다이오드 3개. 여기서 주 전원이 나와서 배터리에 플러스에 충전도 하고 여기서 나가는 거 가지고 각 전장품의 전기도 공급하는 것입니다. 발전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장치가 만약에 불량하면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교류발전기 취급시 주의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축전지 극성에 주의해라.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절대 바꿔서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이오드 잘못하면 소손됩니다. 그리고 역접속해서 안 된다. 역접속을 하게 되면 발전기에 과대 전류가 흘러서 다이오드가 파손됩니다. 다이오드가. 그래서 급속 충전 시에는 다이오드 손상 방지를 위해서 축전지 플러스 케이블을 떼어낸다. 배터리가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속 충전기를 가지고 연결할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케이블을 자동차에 연결된 걸 띄워놓고 배터리만 충전해라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전류가 지나가면은 만약에 선을 제거해 놓지 않으면 이 전류가 다시 어디로 가? 발전기로 들어가죠. 충전 전류는 보통 급속 충전은 2분의 1로 한다고. 2분의 1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0A짜리를 갖다가 급속 충전하겠다 그러면 50A로 집어넣어 버리면 보통 사용 전류가 10A 이렇게 되는데 50A가 많은 전류가 들어가면 다이오드에 열이 발생해서 다이오드가 파손이 돼. 따라서 발전기까지 전기가 가지 말라고 배터리 케이블을 반드시 떼어놓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데 귀찮아서 잠깐 동안 시동을 걸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프하는 거는 괜찮은데 충전기를 가지고 급속 충전하면 안 되는 거야. 점프할 때는 그냥 12V 100A면 12V 100A 갖다가 병렬로 해서 잠깐 크랭킹만 하고 말잖아요. 그죠? 그건 전류가 똑같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없으니까 워낙 내 차에 없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전기 갖고 시동 거는 건 괜찮아. 그런데 전용 충전기를 가지고 급속 충전할 때 반드시 케이블을 분리해라. 왜? 다이오드가 소손되니까. 발전기 B단자에서 전선을 떼어내고 기관을 회전시켜서는 안 된다. 왜? 이 L단자에서 나오는 여자 전류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 전류가 다시 공급되면은 계속 들어가서 이게 열받아서 또 다이오드가 또 나가요. 그러니까 발전기 B단자에서 전선 떼놓고 시동 걸지 말라 이거야. 세차 시에는 다이오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전기에 물이 뿌려지지 않도록 한다. 사실 엔진룸 세척할 때 많은 그 정비업소에서 물로 많이 세척을 하는데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요즘처럼 컴퓨터를 이용하는 전자 부품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각 커넥터 부분들에 물이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쇼트, 그 단락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그만큼 이상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로 세척하지 말아라. 깨끗이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충전 불량의 직접적인 원인 보면 충전이 안 되는 거. 발전기 로터 단자에 회로가 단선됐거나 발전기 슬림링 또는 브러쉬 마모돼서 전류를 직접 못 줘줄 때 브러쉬도 아무리 슬림링해도 마모는 되겠죠. 그죠? 아주 오랫동안. 그 다음에 스테이터 코일에 선 하나가 단선됐거나 보통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그만큼 삼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연속적이 되는데 그만큼 발생되는 전압이 낮으니까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기의 전체적인 기능이 불량하거나 전압 조정이 안 된다. 전압 조정이 안 돼가지고 전압이 지 멋대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펜벨트 이완.
크랭크 추기에서 발전기는 크랭크 추기의 동력을 받는 거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벨트가 느슨해져 버려서 슬립, 미끄러져 가지고 제대로 동력을 줄 수 없다면 로터 코일을 돌려줄 수가 없죠. 따라서 자속의 변화를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전부 다 완벨트를 쓰죠. 에어컨 컴프레셔, 파워 스티어링, 오일 펌프, 그 다음에 제네레이터, 그죠? 그 다음에 물 펌프, 아이들 베어링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연결을 시켜버려요. 벨트 하나로서 전부 다 연결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잘 연결돼 있죠. 분리할 때 분리했는데 낄 때 방법 모르면 굉장히 애먹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때는 각 차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리할 때 눈으로 잘 사진 찍어놨다가 그리고 나서 조립할 때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벨트 길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방식이 아니면 절대로 걸릴 수가 없어. 원벨트도. 그 다음에 예전 거를 말씀드리자면 발전기 벨트 따로 있고 물펌프 벨트 따로 있고 파워 벨트 따로 있고 이래요. 그래서 보통 벨트가 겉벨트라고 하는데 이 겉벨트가 바로 요즘에 얘기했듯이 완벨트냐 또는 V벨트 3개를 쓰냐 그러는데 요즘은 거의다가 완벨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전장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